비디오 테이프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부가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한 사진첩 13권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무려 39년 만인데요. 이러한 사진첩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옛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회를 직접 주최한 최경환 의원과 나눠봅니다. 직접 나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먼저 열린 사진첩 설명회에 대한 설명을 좀 청취자분들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5.18이 39년, 내년으로 40년이 되는데요. 지금 진상규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제 진상규명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국정감사 때 보안사에 39년간 묵혀져 왔던 사진첩을 이제 찾아내서 공개를 요구해서 이제 기록관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네. 그 자료를 오늘 광주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네. 앞으로 이게 진상조사 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 또 이 자료의 성격이 어떤 건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이제 설명회 주제가 강주의 눈물 그날의 참상이었습니다. 보안사 공개된 이제 사진 하단에는 날짜의 일자 설명까지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진첩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로 한 1,700매 정도 사진인데요. 네. 사진첩으로는 13권짜리입니다. 13권이죠. 네. 그런데 이건 진행자께서 17년에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희성 교수께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조사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보안사에 그런 자료가 있다 하는 것을 조사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고 네. 일부 연구자들이나 조사위원들 내용을 알고 있는 네,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국회에 요구해서 기록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이제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은 그 참혹한 그 당시 실상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이것은 계엄군의 입장에서 네. 보안사 군의 입장에서 촬영한 사진들 또 보고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 시민들을 폭돌아가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자료집에 쓰여져 네. 있어요. 그 시대의 좀 과격성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들이 많았고요. 이를테면 돌을 던지는 시민들의 모습, 무장한 시민군의 장면이랄지 좀 사망한 그 계엄군의 모습이랄지 이런 사진들이 있었고 시대의 네. 이제 폭력성을 좀 과도하게 그렇죠. 부각시키는 그런 사진들이 그 많죠. 군부의 그런 의도,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광주 폭동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가 좀 다분히 보여진 내용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5.18 이제 진상규명 과정 속에서 일부 내용은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거 저는 이제 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보안사령부 또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껏 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 명백하죠. 그것은 이제 그동안 자기 군이 저질렀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속 국가 기밀로 관리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안보지원사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이제 비공개 처분했던 부분들을 이제 네.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공개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보면 이제 사진 촬영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시대 모습을 찍은 게 아니라 시대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누가 촬영했는가 이 이제 논란 그리고 편의대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그렇죠. 오늘 대국민 설명회에서도 기록관이나 기념자들이나 계시는 연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많은 사진들이 그 당시 광주 나경택 작가 기자분을 비롯한 작가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도 일부는 이제 압수해서 압수해서 이제 자기를 보고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근접 촬영, 그 계엄군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진을 가까이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기자들 접근이 어렵고 일반 시민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했던 것은 내부 그 군부대에서 그런 팀들이 촬영팀들이 따로 있다. 촬영을 시민들의 그 폭도 이런 모습들을 좀 네.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편의대 그러니까 시위대에 들어가 가지고 평상복을 입고 군인들이 네. 뭐 선동을 하거나 유언비를 퍼뜨리거나 혹은 과기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이런 그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일부 찍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보면 이제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의 이제 그 진압의 과정들도 다 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기록 사진으로 남긴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도 든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 설명회에서 전문가 한 분이 그런 분석을 했는데 아시아 자동차의 경우 거기에서 이제 이 무기가 탈취된 탈취되거나 차량이죠. 기갑차인가요? 장갑차. 이런 네. 부분들이 하는 게 이제 파손 정도를 뭐 대파, 중파, 소파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은 걸 보면은 그것을 얼마만큼 그 물적 피해를 줬는가. 네. 앞으로 뭐 손해배상이나 혹은 이 시민들의 폭력성이나 이런 걸 또 재판 과정에서 준비했던 게 아닌가. 네. 폭력성을 부각하면서도 재판을 준비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물적 피해에 관한 부분들은 실제 6월에 다 조사를 해서 아시아자동차는 이제 배상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근거로 사진을 찍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이제 사진첩이 전두환 씨가 이제 부인한 헬기 사격이라던가 지만원 씨 가짜 뉴스 진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진실 규명의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 기대도 있고 또 한계도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쭉 사진첩을 보면서 헬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저는 옛날 한두 군 사진을 봤지만, 일테면 어디 비행장 같은 데인데,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헬기가 서너 대 이렇게 뜨고 내리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도청에서 바로 도청에 그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공중에 이제 삐라 선무 사건. 활동을 네, 하는 선무 뭐 활동을. 헬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무 활동이 아닌 네. 다른 그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착륙 모습인지 그런 선무 활동인지 이것도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만원 씨 이런 부분들에 일부 유출되어서 지만원 씨가 그런 그 외국 사건에 광수로 활용했다는 이제, 네. 뭐 이 사람이 광수다, 뭐 광수 1, 2다, 3이다 이렇게 했던 그 사진도 일부 있었다는 것도 하나하나 검증해 보면 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만원 씨 사진이 그 당시 권력을 통해서 그 일부 보안사나 쪽에서 네. 지만원 씨로 갔다는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5.18 진상 김영위원회가 위원들이 발표되면 네. 출범을 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진첩 공개가 국민적인 그 5.18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더 필요성을 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계기가 되고 네. 매우 좀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5.18의 진실을 접하지 못했던 이제 강주 전남 이외의 국민들은 5.18 사진첩을 통해서 5.18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다. 이런 반응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한 3년 넘게 진행이 될 텐데요. 국민적 열기가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커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응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당시의 실상, 그 참상들이 앞으로 좀 다른 증언을 통해서나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의 출범과 함께 많은 자료 증언들이 새롭게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황임재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을 위해서 5.18에 관련 자료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혹시 대한신당에서는 따로 또 뭐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진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료도 확보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사진첩 부분은 전부 17권인데 지금 4권이 빠져 13권 있어요. 공개되고 1권부터 4권까지가 빠져 있는데 1, 4권이 어디가 있는지 4권이 어디가 있는지 그게 오늘
설명에서도 그게 중요한 자료다. 네. 앞에 부분이 중요한 자료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하고 또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은 5일날 국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네. 5일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보안사의 그 사진첩 외에 문서 목록 그러니까 한 80년부터 2005년까지 네. 한 2,300건 정도 목록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사가 네. 조난하고 있었던 네. 군 기록의 5.18 관련 문서의 목록.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것은 사진 자료고 사진첩이고. 이번에는 문서 목록.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상당한 그 문서 제목만 봤을 때 이를테면 5.18 당시 군 작전 및 상황 일지, 전남 도경 상황 일지랄지 또 5.18 청문회 대비해서 대응 문건, 또 5.18 단체 와해 공작,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심지어 5.18 시위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프로야구 시간을 조정하는 거, 또 5.18 소재 드라마, 영화 제작을 사전에 지휘하거나 관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네. 다 목록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자료로 목록을 공개하고 그 문서 본 내용도 공개해라. 공개를 요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5일날 진행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5.18 당시에 생산된 문서 그 이후에 이제 신군부가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5.18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네. 담겨 있는 문서들을 공개할 예정이시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이 출범과 아울러서 이런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5.18 진상규명법이 그래도 저희 한국 당의 모든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상영됐던 택시 운전사가 영향이 컸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보면서 국민들의 그 압력들이, 여론의 압력들이 다른 보수 야당들도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대단히 국민적 관심, 지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그 방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네. 시간을 끌거나 또 어떤 정치적 압력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그 진상조사에 그걸 의지를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 이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대한신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